2024년에 80억 원에 거래된 서울 서대문구의 4층짜리 꼬마 빌딩이 2025년에 50억여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모든 층이 비어있는 이 건물은 1년 새 33% 할인된 가격에 매매되었습니다. 한때 수익형 부동산으로 큰 인기를 끈 꼬마 빌딩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과 임대 수익률 하락 등이 맞물리며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건물주가 늘어서고 꼬마 빌딩이 연체 증가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꼬마 빌딩의 실거래가를 전수 분석한 결과 2024년 거래 규모는 12조 4천억 원으로 3년 전인 2021년 22조 원의 반토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면도로에 있는 7층 이하 꼬마 빌딩이 팬데믹 이후 내수 경기 침체와 이커머스 시장 확대로 투자자에게 외면받고 있으며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8.66%에 이르며 경기 침체에 따른 공실 증가와 임대료 하락으로 꼬마 빌딩의 투자 가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꼬마 빌딩은 강남 서초 종로 성동 등 서울 주요 상권과 업무 밀집 지역에서 유망 투자처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따른 자영업 부진이 겹쳐 몸값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이면도로 꼬마 빌딩은 통째로 비어있는 곳이 수두룩한 상황입니다.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투자자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제 꼬마 빌딩도 임대 위주의 방식보다 실소유와 비즈니스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정평가의 3가지 방식에 대하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익 방식은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해당 자산이 앞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기대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원리입니다. 이때 주로 임대 수익이나 운영 수익처럼 그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해당 자산의 연간 순수익을 계산하고 이를 적절한 수익률로 나누어 가치로 환산합니다. 즉 순수익에서 위험률을 가산한 환원이율로 나눈 값이 건물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순수익이 1천만 원이고 수익률이 5%라면 자산 가치는 2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이 방식은 특히 임대용 부동산처럼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자산에 적합합니다. 수익 방식은 자산이 창출할 미래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수치로 나타내는 중요한 평가 방법입니다. 따라서 수익 방식은 부동산 투자자나 사업 운영자들에게 미래 수익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예상 수익이나 수익률의 산정이 정확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예측이 부정확하면 평가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조사와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익률 역시 해당 자산의 위험도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익 방식은 투자자들에게 미래 수익의 예측과 자산 가치의 판단에 있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수익을 기반으로 한 평가 방식은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이나 경제적인 변수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임대료의 급격한 하락이나 수익률의 변동이 있을 경우 예상치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경기 불황과 임대 수익률 하락 등이 맞물리며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건물주가 늘고 꼬마 빌딩이 연체 증가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꼬마 빌딩의 가치는 외국과 같이 수익 방식으로 정확히 계산하여 임대인의 매도 호가로만 거래 가치를 매기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20억 매도 호가를 수익 방식으로 계산하면 10억 원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둘째, 비교 방식입니다. 감정평가 중 비교 방식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식은 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나 자산을 유사한 조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주택, 상가, 토지와 같은 부동산 평가에 활용되며 시장에서 최근에 거래된 사례 자료를 근거로 삼습니다. 비교 방식은 거래 시점, 위치, 면적과 같은 주요 조건을 분석하여 적정한 가치를 도출합니다. 만약 평가 대상과 거래 사례 간 차이가 있다면 이를 조정해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자료 확보의 용이성과 실제 시장 반영 측면에서 유용하지만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례 수집과 적절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비교 방식은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출하는 데 용이하지만 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신중한 판단과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 사례가 많지 않거나 특수한 조건을 가진 자산의 경우 적절한 비교 사례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추가적인 보완 자료나 다른 평가 방식을 병행하여 신뢰도를 높이게 됩니다. 결국 비교 방식의 핵심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환경을 정확히 반영해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비교 방식은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실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지만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변동성이 크거나 거래 사례가 제한적인 상태에서는 비교 방식의 한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가 방식, 수익 방식 같은 다른 감정평가 방식을 함께 활용해야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평가 목적과 상황에 맞는 방식을 적절히 선택하고 결합하여 신뢰도 높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셋째, 원가 방식입니다. 원가 방식은 대상 건물의 실제 재건축 비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 데 소요되는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거친 후 토지 가치를 합산하여 최종 가치를 산출합니다. 주로 신축 건물이나 시장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이 방식의 강점은 실제 재건축 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감가 요인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장 상황과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원가 방식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평가 도구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됩니다. 원가 방식은 건축물의 원가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단위 면적당 공사비, 노무비, 자재비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료의 정확성과 시장 상황, 반영 여부에 따라 평가 결과의 신뢰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 방식을 적용할 때는 최신 건축비 자료와 전문적인 감정평가사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체 건축 방법이나 기술 변화로 인해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원가 방식은 감정평가에서 신뢰할 만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상 건물의 특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 감가 요인과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면 더욱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평가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해당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비교 방식은 유사한 부동산이나 자산의 거래 사례를 비교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주로 주택이나 토지 평가에 사용됩니다. 원가 방식은 대상 자산을 새로 만들거나 재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에서 감가상각이나 수명을 고려하여 가치를 산정합니다. 이는 주로 건물 평가에 많이 적용됩니다. 수익 방식은 자산이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을 기반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주로 상업용 부동산이나 임대시설 평가에 사용됩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은 평가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방법은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거나 병행해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비교 방식이 주로 사용되지만 특별한 조건이 있다면 원가 방식이나 수익 방식을 병행해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 가치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정평가의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감정평가 방법은 각각의 특성과 장점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게 활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자산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꼬마 빌딩이란 주로 10억에서 50억 원대의 소형 상업용 건물을 말합니다.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진입 가능하며 임대 수익과 더불어 자산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이런 투자는 특히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입지 선정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고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을 선택해야 공실률을 줄이고 임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관리가 중요한데 전문 관리 업체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시 대출 비율과 이자 비용을 꼼꼼히 계산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꼬마 빌딩 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 활용 전략으로 철저한 시장 조사와 계획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꼬마 빌딩 투자는 매력적이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경기 침체로 인한 상권 약화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임차인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인구 변화 등의 외부 요인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과 추가 관리 비용도 투자의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계획해야 합니다. 꼼꼼한 준비와 신중한 판단이 성공적인 투자의 열쇠입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 기법을 알아두면 투자 여부를 판단하고 금융거래나 법적 분쟁 해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목적과 대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거나 필요시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매매나 사업 투자, 상속 분쟁 등에서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결과가 필수적입니다. 이때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함께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상 자산의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방식을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을 결합해 더욱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는 단순히 자산의 가치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넘어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철저한 감정평가로 낮은 가격으로 꼬마 빌딩을 구입하여 성공 투자 이루시길 바랍니다. 관우신 부동산 투자 공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업로드되며
부동산의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현실과의 접목을 통해 투자 방법과 시기 등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적절한 시기에 무릎 아래의 가격으로 알맞은 부동산을 장기 투자하여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